다음으로 이전에 잠깐 등장했었던 개념인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 x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모델 어떤 이 우리가 가진 이 포스테리어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바로 y값, 즉 정답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추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관측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먼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개 변수의 추정치를 MLE 같은 것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의 추정치를 MLE 같은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걔를 우리가 얘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 Y 바, 세타, 콤마 D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Y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것을 모델 세타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를 우리가 이 MLE 추정 같은 거에서는 세타 헷으로 둡니다. 즉 숫자 한 개로 둔다라는 것이 되겠죠. 숫자 한 개로 둬가지고 여기가 이제 D가 아니라 이제 X라고 쓰는 게 좀 더 맞겠죠. 숫자 한 개를 세타 값으로 둬서 우리가 입력값 x가 들어갔을 때 y의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 MLE 빈도주의적 통계학 방법에서 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플러그인 근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숫자 한 개의 세타 값 추정치를 대입을 해가지고 py 바 x, 즉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을 추정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에서 100번 중 60번 정도 앞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세타 헷이 0.6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때 다음번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그래서 0.6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앞에서 봤듯이 과적합 같은 것을 초래할 수 있게 되겠고요. 샘플의 개수가 적을 때 모두 앞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00%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다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베이지안 해법을 사용을 해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p, y 바 d는 적분 p, y 바 세타 p, 세타 바 d 그리고 d 세타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구한 포스테리어, 이 포스테리어를 결과적으로 p 세타가 존재할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가 존재할 확률 분포에다가 우리가 p y 바 세타, 그 세타가 주어졌을 때 y가 존재할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즉 모든 가능한 세타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세타 값에 대해서 y에 대한 확률을 평균을 내는 것과 똑같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타의 불확실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세타가 낮은 곳에, 그러니까 세타의 확률이 낮은 곳은 py 값도 이제 낮게 이제 측정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더 로버스트한 예측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제 3번 모두 앞면이 나온 경우에도 프라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전히 뒷면이 나올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이항 모델,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의 경우 이 적분 같은 경우에 닫힌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닫힌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 후에도 계산 전의 형태랑 같은 형태를 유지했을 때 닫힌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적분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p y는 1, d1 확률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알파 틸다 플러스 n1 나누기 알파 틸다 플러스 베타 틸다 플러스 n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베타 바이노미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앞서 계산한 사업평균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바이노미얼 모델의 이제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를 다음 프라이어로 두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퀀셜 베이지언 업데이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데이터가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데이터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모델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것을
베이지안 방법으로 하는 것을 순차적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베타 베르누이 모델에 대해서 순차적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색칠된 상자가 이 그림에 있는데요. 이 각 색칠된 상자들은 예측 분포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상자 안에 파란색 색깔은 성공 확률, 주황색 색깔은 실패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데이터가 전혀 없을 때 0번 성공, 0번 실패가 관측됐을 때는 50대 50으로 우리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정보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베타 1,1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베타 이제 0번씩 관측이 된 경우니까요. 세타 0, 1 세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1 값이 되겠고 이 두 개를 곱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포스테리어인 p 세타 d가 계산이 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최초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실패와 성공이 둘 다 0번 관측이 됐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값은 결과적으로 베타 11이 돼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번 시행 때 성공이나 실패가 관측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하나가 주어졌다. 샘플이 하나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구한 포스테리어를 다음번에 사전 프라이어로 두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포스테리어도 다시 베타 11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다음번 성공이 관측됐다라고 한다면은 세타 1, 1 세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포스테리어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베타 2,1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 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다음번에는 실패가 관측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베타 2,1을 다시 다음번에 사전 분포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때 실패가 관측됐을 때는 여기다가 세타 0 제곱 1 세타의 1제곱이 관측이 되겠죠. 이때는 포스테리어가 베타 2,2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애가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된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포스테리어 계산을 해나가고 그 다음번 계산해서 그 포스테리어를 사전 분포로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관측이 될수록 계속 분포가 업데이트 되어서 우리가 현재 모델이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르누이 모델에서 포스테리어 예측 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포스테리어 예측 분포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식 중간에 세타가 그렇게 존재할 확률인 그 포스테리어 분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0부터 1,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니까요. 이제 0부터 1 사이에 적분이 되겠고요. 그때 포스테리어 계산을 한 것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세타가 그렇게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로 마지널링 시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지워지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 확률인 포스테리어 확률이 이제 베타 세타 알파 틸다 베타 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타가 주었을 때 y가 1이 관측될 확률은 당연하게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곱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얻어지게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관측이 됐을 때 세타의 평균으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세타 알파 틸다 베타 틸다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세타 알파 틸다 1 세타 베타 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이제 세타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실제로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틸다 플러스 베타 틸다 분의 알파 틸다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적분을 해서
얻은 이제 기대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균일 사전 분포 베타 1, 2를 사용을 했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예측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틸다가 사실은 이제 균일 사전 분포 베타 1, 2를 사용했을 때로 해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풀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얻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라플라스 승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극단적인 추정을 방지하게 되겠고 데이터가 적을 때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모두 앞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관찰 결과만 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100%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플라스 규칙에 따르면은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3 플러스 1 나누기 3 플러스 0 플러스 2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5분의 4가 돼서 0.8, 즉 80%의 확률로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두 번의 시행을 하고 그 가상의 두 번의 시행이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추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가 아닌 바이노미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단 한 번의 시행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번의 시행 결과를 예측해서 그 y 값이 즉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이 시행 횟수인 경우가 이제 바이노미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시행을 여러 번, n번 했다라고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요. 시행을 여러 번 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사후 예측 분포는 아래와 같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이제 이 포스테리어 부분은 똑같고 이제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바이노미얼 모델 얘는 이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냥 정의 그 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그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자체로 쓰게 돼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바이노미얼 앞에는 이 값이 이제 앞에 있게 되겠죠. 이제 바이노미얼은 이제 m 추즈 y가 앞에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항 분포와 베타 분포를 결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고요.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자면은 세타 y 플러스 알파 틸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m 마이너스 y 플러스 베타 틸다 마이너스 1로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베이지안 방법, 이제 사후 예측 분포랑 이제 좀 더 단순한 방법인 플러그인 근사를 비교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성공이랑 1번의 실패를 관찰한 이후에 그 다음에 10번의 미래 시행에 대한 사후 예측 밀도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균일한 베타 11 사전 분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번의 성공과 4번의 실패를 관찰한 이후에 10번의 미래 시행에 대한 사후 예측 분포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노미얼 베타의 곱으로 이루어진 사후 예측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플러그인 근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근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좀 집중된 분포를 낸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베이지안 예측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을 조금 더 넓게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좀 더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플러그인 근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질량이 좀 더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 0의 추정값을 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베이지안 접근법이 이제 세타의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세계의 불확실성을 좀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스완 같은 극단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에비던스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베이지안 이제 식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세타
D, 즉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P 세타에다가 곱하기 P D 바 세타 나누기 PD라고 이제 썼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분모 부분이 우리가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혹은 에비던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이 사전 분포랑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곱셈은 계속 이제 계산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얘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모델 M이 주어진 D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M이 D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 P, D 바 세타 M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링을 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세타 값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을 가중평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P 세타 바 M은 우리가 사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사전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변우도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세타에 대해서는 상수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모델들을 비교할 때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동전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M1의 경우에는 동전이 공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M2의 경우에는 동전이 편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M2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가 M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편향된 동전 모델을 좀 더 지지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타 값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교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베르누이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 추즈 n1에다가 베타 분포 두 개의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를 먼저 보면은 분자는 사후 분포 포스테리어의 정규화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얘는 프라이어의 정규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로 나눈 그런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데이터가 얼마나 사전 분포를 업데이트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사전 분포를 n1과 n0가 많이 커져서 업데이트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PD 값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 n1과 n0가 작아서 우리가 조금 적은 수치를 더해줬다라고 한다면은 분자가 밑에 있는 분모랑 비슷해져 가지고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내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켤레 사전 분포의 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켤레 사전 분포, 영어로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우리가 앞에 말했다시피 어떤 프라이어인데 우리가 곱했을 때, 라이클리후드랑 곱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그 프라이어 형태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베타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베르누이랑 이제 바이노미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베타 분포는 우리가 바이노미얼에 대한 이제 켤레 사전 분포가 되겠고 계산이 간편하다라고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때때로 이때 이 단순한 형태가 우리의 사전 지식을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동전의 공정성을 예측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동전이 공정할 수도 있지만 카지노에 유리하게 약간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복잡한 프라이어 믿음을 단일한 베타 분포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베타 분포의 혼합을 프라이어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베타 분포를 동일한 가중치로 혼합한 것이 되겠고요. 일단 베타 20,20은 평균이 0.5인 분포로 공정한 동전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평균이 0.75인 분포로 앞면으로 편향된 동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분포에 0.5의 가중치를 두어서 사전 프라이어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 모델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H라는 잠재 지시 변수, 레이턴트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두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프라이어는 어떤 확률에 대한 가중합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K가 H랑 같을 확률을 우리가 이 가중치로 두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그림은 두 개의 베타 분포를 혼합한 것을 시각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프라이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프라이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스테리어는 다음과 같이 약간 곡선이 물결치는 듯이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를 이런 식으로 혼합해가지고 빨간색 점선처럼 두게 되면은 포스테리어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파란색 실선처럼 약간 여기가 이제 구부러진 종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 모델은 조금 더 복잡한 사전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상황을 좀 더 잘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사전 분포를 얻었을 때 포스테리어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 모양의 형태가 나오지 않고 약간 어떤 확률 값에서 곡선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식의 혼합 모델의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혼합 모델의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 켤레성의 계산의 쉬움은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역시 켤레 분포들의 혼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예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결국 포스테리어를 구하는데 앞서 봤었던 라이클리후드랑 그 믹스처 프라이어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성분의 사후 분포랑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관찰한 후 가중치랑 곱한 다음에 걔를 합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후 혼합 가중치를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베이지 정리를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분의 가중치인 pH equal K가 이제 각 포스테리어에 이제 곱해져 가지고 걔를 이제 확률이 1이 되도록 정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제 앞서 본 사전 분포 예를 이제 적용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관측을 해가지고 N1은 20, N0는 1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이렇게 두고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경우에 사후 분포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성분 베타 40,30은 우리가 원래 이제 20,20에서 이제 10만큼을 더해준 것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50,20은 원래 이제 사전 분포였던 30,10에서 우리가 10을 더해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중치는 얘로 이제 변했습니다. 0.5가 아니라 이제 그 0.346과 0.654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분, 즉 편향된 것을 좀 더 지지한다는 것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편향되어 있을 확률, 즉 세타가 0.5보다 클 확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0.9604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데이터를 합쳤을 때 동전이 앞면으로 편향되어 있을 확률이 약 96%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혼합 프라이어가 아니라 단일 프라이어인 베타 20,20을 사용했다. 얘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확률 0.5 이상일 확률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0.89로 조금 더 작은 값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혼합 모델이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 모델을 쓰게 되면은 복잡한 사전 지식을 표현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되겠고요. 데이터에 좀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더 풍부한 사후 추론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